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정입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 관련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 영어 실력 별로 없는데 미국 세무사 시험 과연 붙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드리는 말씀인데 자, 전혀 그 영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파트 3까지 수록된 문제 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이 정도 문제 풀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풀 때 문법적인 설명도 살짝 보탭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열심히 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1040와 관련된 얘기인데 1040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숫자일 수도 있겠죠. 1040, 1040. 뭔지 아시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개인 납세자. 법인이 아닙니다. 회사. 회사가 아닌,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폼, 양식입니다. 이 1040을 제대로 알면 파트 1뿐만이 아니라 파트 2, 파트 3까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적인 내용, 과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따라서 1040을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파트 1이 1040와 가장 관계가 깊은 파트라는 걸 알고 계시죠? 파트 1은 개인 납세자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따라서 파트 1 강의 들으실 때 1040을 자 머릿속 그러면 그리지 마시고 옆에 놓고 제 강의 들으시면 효과가 몇 배 더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옆에 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1040을. 자, 이렇게 하면 당장 합격을 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세무대리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40을 반드시 옆에 놓고 강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머릿말 해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챕터 1 개인정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Personal Information 1040 옆에 놓고 계시죠? 자, 1040 보시면 제일 먼저 기재하는 게 뭔가요? Tax year, 과세연도죠. 그렇죠. 물론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 2024년에 세금 신고면 뭐 별도로 쓸 필요가 없죠. 인쇄되어 있으니까 24년이 아닌 다른 과세연도 같은 경우는 써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칸에 쓰게 되어 있죠. 뭐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소셜 시크릿 넘버겠죠? 그렇죠. 소셜 넘버. 보통 소셜 넘버라고 얘기하죠. 자, 소셜 넘버. 세금 신고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넘버입니다. 숫자입니다. 이 번호를 IRS가 뭔지 아시죠? 미국의 국세청이죠. 여기서 세금 처리할 때 이 번호를 보고 누가 세금 신고했는지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소셜 넘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소셜 넘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름 같은 경우는 소셜 시크릿 카드 있죠? 거기나 ITIN 발급 서류에 기재한 이름 쓰면 됩니다. 그렇죠?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쓰면 되겠죠? 가끔 PO박스 주소 대신에 PO박스를 써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되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써야 됩니다. 같이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다른 주소와 함께 실제 사는 주소와 함께 PO박스를 사용하는 건 돼도 PO박스만 쓰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소셜 넘버죠. 사회보장 번호. 그렇죠? 자, 납세자를 구별하는, 식별하는 IRS에서 번호가 됩니다. 누가 세금 신고했는지 이 번호를 보고 구별, 식별하는 겁니다. IRS에서 9자리 숫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미국 시민 또는 뭐 영주권자라면 SSN 보통 앞에 따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셜 넘버가 발급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비거주자, 세법상 비거주자 뭐 쉽게 생각해서 외국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거주자에게는 발급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죠. 그렇죠? 자, 문제가 발생했네요. 비거주자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인데 미국에서 돈 벌었어요. 소득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세금 신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셜 넘버가 없는 거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대신 소셜 넘버 대신
쓸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자, 3일 보시면 틴의 종류 정리되어 있죠. 그렇죠. 틴의 종류. SS는 뭐 지금까지 정리한, 뭐 간단히 정리했지만, 소셜 넘버 얘기하는 거죠.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라면 당연히 발급이 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한국에서 쓸 때 세금 신고할 때만 쓰나요? 아니죠. 뭐 휴대폰 살 때도 쓸 수 있고, 그렇죠? 뭐 정부로부터 어떤 뭐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받을 때도 쓸 수 있고, 세금 신고 외의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셜 넘버는. 그런데 자, 방가로 2번이 아니라 방가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ITIN이죠, ITIN. 그렇죠? individual. 개인 납세자의 식별 번호가 되겠죠. identification number. 소셜 넘버가 없는 개인 납세자가 바로 ITIN을 발급받아서 IRS로부터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돈 벌었으면. 그렇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 외국인이라도 미국에서 돈 벌면 세금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소셜 넘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ITIN을 발급받아서 소셜 넘버 대신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I4프로 들어보셨나요? 영주권 신청 서식이죠. 그렇죠? 이 서식에 세금 납부 내역 쓰나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영주권 신청할 때 세금 신고,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뭐 세금 신고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나중에 그 영주권 신청할 때 뒷받침, 세금 신고 내역이 뒷받침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ITIN을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하는 게 신고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방으로 2번. EIN에서 이가 뭐죠? employer, 고용주죠.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 자,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소셜 넘버 대신 EIN으로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고용주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아니죠. 자영업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셜 넘버 가지고도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EIN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할 수도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EIN은 사업체나 고용주가 사용하는 번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비슷하죠. 그렇죠?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방으로 4번 18에서 A가 뭐죠? adoption. 입양이죠, 입양. 입양이 뭔지 아시죠? 자, 지금 어떤 아이를 입양하고 있어요. 아직 소셜 넘버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18을 소셜 넘버 대신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하는데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입양하니까 어리겠죠?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양가족 많으면 많을수록 뭐 이런저런 혜택 받는데 도움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나중에 따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틴의 종류와 기본적인 어떤 특징에 대해서만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Ptin. Ptin에서 P가 뭐죠? Preparer, 세무대리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할 때 자기의 고유번호 써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도 이 Ptin 먼저 발급받죠. 그렇죠? 자,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할 때 이 Ptin을 써서 세금 신고를 대신 한다는 거. 그러면 누가 세무를 대리했는지 IRS에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다섯 가지죠. T의 종류 5가지 정리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T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방가로 3에 있는 ITIN입니다. ITIN. 자, 그래서 ITIN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쯤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우리말로. 그렇죠. ITIN. 자, SSN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발급되는 번호다. SSN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거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하면 되는데, 소셜 넘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외국인이니까. 그럴 때 ITIN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 only 세금 신고. 무슨 얘기죠? 세금 신고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셜 넘버는 자, 앞서 얘기했지만 세금 신고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뭐 이런저런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IT는
세금 신고용입니다. 오로지 세금 신고용.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 불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폼이 나오네요. W7. 자, 괄호 안을 보시면 application, 신청서라는 얘기죠. 그렇죠? IRS의 IT 신청서, 뭐,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W7.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폼이 나오는데, 제가 별도로 정리해두는 폼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많은 폼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정리해드리는 폼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IT 신청할 때 어떤 폼을 쓴다? W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론적인 설명 이 정도 하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까지 풀어야지 내 거가 되겠죠? 이름은 존입니다. 자, 존인데, non-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이네요. 비거주 외국인인데, has been earning. 현재 완료 수동태죠. 지금도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소득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직업도 나와 있습니다. 프리랜서. 그렇죠? 자, 미국에서 돈 벌고 있대요. 프리랜서로서. 그렇죠? 비거주 외국인인데.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소셜 넘버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퍼머넌트 레이던, 영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소셜 넘버를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 자한이, to file a tax return, 세금 신고할 필요가 있대요. 그가 번 소득에 대해서, the income과 he earned 사이에, 관계사가 생략된 거죠. which,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한 문법 설명도 해드립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관계사가 생략되어도 따라서 그냥 소득이 아니라 그가 번 소득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액션, 행위는 잔이 취해야 될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얘기죠? 지금 소셜 넘버가 없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문제겠죠. 자, 이 볼까요? 존은 apply for 신청해야 된대요. 그 ITN을. 자, 무엇을 사용해서? IRS의 그 폼인 W7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 file, 신고해야 된대요. 그렇죠? 1040 NR을. 자, 1040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했고, NR은 비거주 외국인이 사용하는 소득세 신고서라는 거, 이 정도만 지금은 합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다시. 자, 지금 저는 비거주 외국인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1040가 아니라 1040 NR을 사용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ITN을 사용해서 using the ITN. 자, 뭐 대신에? 소셜 넘버 대신에 답 나왔네요. 그렇죠? 자, 지금 소셜 넘버가 없으니까 W7 사용해서 ITN 발급 신청해서 그거 써서 세금 신고하면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답 나왔습니다. 자, B, C, D도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교재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자, 이름은 수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네, 이번에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small business,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자, 그리고, wants to hire, 고용하고 싶대요. 그 직원을. 자,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직원을 고용하고 싶다. 딱 떠오르는, t는 있어야 되는 거죠. EIN. 자, 제대로, handle, 다루기 위해서 사업체의 payroll taxes, 고용세죠. 급여 관련 세금.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다음 중 어떤 틴을 수잔이 사용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의 사업체를 위해서. 그리고 왜? 이유까지 묻고 있네요. 그렇죠? 어떤 틴을 사용해야 되느냐와 그 이유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수잔은, 소셜 넘버 써야 되는데요. 더 볼 필요 없죠? 지금 직원이 있는, 뭐 작은 사업체이긴 하지만 직원이 있죠. 따라서 EIN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직원이 없다면 소셜 넘버 가지고도 세금 신고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지금 문제 잘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직원을 고용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보아서 직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소셜 넘버 쓰면 안 됩니다. 자, B로 내려갑니다. 수자는 EIN 써야 된대요. 아직까지는 틀린 데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적절한 틴이기 때문에 사업체와 직원을 위한 답 나왔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D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CD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재에 다 정리 놨습니다. 왜 답이 아닌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답이 아닌지도 알아야지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주어가 A tax preparer, 세무대리인, 세무사나 회계사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주어가 세무대리인이네요. 그렇죠? 어떤 세무대리인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있대요. 약간 의역했습니다.
후이한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그렇죠? 그래서 후는 관계대명사죠. 관계사 앞에 콤마가 없으면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되겠죠? 앞에 있는 명사, 문법책에 보면 선행사라고 하죠. 그렇죠? 자, 후이한 고객,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고객이죠? 비거주 외국인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자, 또 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고객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있대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자, 그 고객이 줬대요. ITIN을, 그 세무대리인에게. 소셜 넘버가 없으니까 대신 ITIN 쓰라고 줬다는 얘기죠. 자,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critical, 중요한 이유. that 이하가 중요한 이유. 그 세무대리인이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 무엇을? 정확한 ITIN이 사용돼야 되는 수동태네요. 그렇죠? is used. 따라서 주어가 사용하는 것이라 사용되는 겁니다. 세금 신고할 때 정확한 IT 사용돼야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렇죠? 자, 여기 볼까요? IT인이 대디어를 확실하게 해준대요. 자, 무엇을? 됐죠? 그 고객이 받을 거라는 거, tax refund, 세금 환급이죠. 환급 아주 좋은 거죠. 돈 받는 거니까 IRS로부터. 그렇죠? 아주 좋은 겁니다.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IT인을 쓰면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 같은데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IT인뿐만이 아니라 소셜 넘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세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거지, IT인, 또는 소셜 넘버 쓴다고 해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뒤로 내려갑니다. IT는 필수래요.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 있어서 그 고객이 tax history, 자, 그 세무 기록과 또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지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자, 무엇에 있어서? 그 신고의 세무 처리에 있어서의 지체를 prevent,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수래요. 그렇죠? 자, IT는 제대로 써서 신고해야지 그 텍스 히스토리를 알 수 있고 또 그 세무 처리가 지체되지 않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답은 B네요. 그렇죠? 자, CD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4번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가 뭐죠? 스파우스, 남편, 아내 얘기하는 거죠. 결혼한 납세자는 공동 신고할 수도 있고 별도 신고할 수도 있고 유리한 그 방법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공동 신고가 뭘까요? 하나의 신고서, 여기서 신고서는 1040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신고서에 남편이 번 돈, 쓴 돈, 아내가 번 돈, 쓴 돈, 다 신고하는 거, 함께 신고하는 거, 합해서 신고하는 거, 이것이 공동 신고입니다. 별도 신고는 답 나왔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1040 사용해서 각자 번 돈, 쓴 돈 신고하는 거, 이것이 별도 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공동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세금 덜 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제 금액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자, 공동 신고하면 IRS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물론 아내도 돈 많이 벌고 남편도 돈 많이 번다면 그런 경우는 별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음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뭐죠? 자, 데리고 사는 가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먹여 살리는 가족. 아무나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부양가족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세금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부양가족도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관계, 소득, 부양, 그리고 주거. 관계가 뭐죠? 자, 세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나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다음 소득. 돈 많이 벌면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부양.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 먹여 살려야지 부양가족이 될까요? 50%. 여기서 50%는 뭐 얘기하는 거죠? 부양가족이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부양가족한테 들어가는 생활비중 50% 이상을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지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다. 1040에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거, 레지던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데리고 사는데 어느 기간만큼 데리고 살면 될까요? 6개월 이상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거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아무나 부양가족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정한 관계에 있어야 되고 돈 많이 벌면 안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함께 데리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5번 과세연도 텍스계획입니다.
과세연도가 뭐죠? 12개월의 회계기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12개월 이 기간이라는 거. 과세연도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 쓴 돈 정리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난리 나겠죠? 장난치기 좋고 그렇죠? 그래서 세법에서 아예 딱 정한 겁니다. 12개월로. 두 가지가 있죠. 캘린더 이어와 피스칼 이어. 개인 납세자는 캘린더 이어만 써야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 쓴 돈 정리해서 다음에 4월 1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 낼 거 있으면 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4월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다음 비즈니스데이, 영업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은 회사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인이나 특정 사업체는 캘린더 이어 대신에 피스칼 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스칼 이어 하나의 예를 든다면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를 과세연도 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 12개월 맞죠? 그렇죠? 자, 과세연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기본 문제 있죠? 기본 문제는 말 그대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풀어보시고 나름 해설 상세하게 해놨는데 부족하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해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사회 중심 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 비교적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드립니다. 자, 2번 보시면 마리아 고메즈, 레지던 에일리언, 거주 외국인이네요. 그렇죠? 거주 외국인인데 살고 있대요. 그녀의 두 자녀와 어디에서? 미국에서. 자, 저는 이렇게 직독직해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하는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 모두 under 18, 18살 미만이래요. under니까 미만인 거죠. 아직 18살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대요. ITN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instead of 뭐 대신에? 소셜 넘버 대신에. 자, 엄마겠죠? 마리아니까. 엄마는 소셜 넘버가 있겠죠? 거주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 거주 외국인은 소셜 넘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소셜 넘버 대신에 ITN을 발급받아 쓰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자녀, 여섯 되면 자녀 얘기하는 거죠. 부양가족으로 as dependent, 부양가족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ITN이긴 하지만 ITN도 틴이죠. 따라서 세금 신고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아니면 B가 답이 되겠죠? A 보시면 나이가 18살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나이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부족하죠. 그렇죠? 자, B가 답이네요. 그렇죠? IT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마이클이 이혼했는데요. 이혼하고 support,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드신 어머니를. 그런데 그 나이 드신 어머니는 lives in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not have, 소득이 없네요.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hich filing status, 어떤 신고지를 마이클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고지는 다음 장에서 챕터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지금 필요한 만큼만 설명할게요. 싱글, 이름만 봐도 아니네요. 그렇죠? 답이 아닙니다. 왜? 지금 마이클은 싱글이 아니죠? 혼자 살고 있지 않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딸린 식구가 있을 때는 싱글이 아닌 다른 신고지를 사용해서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B, 답 아니죠? married.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죠. 왜? 지금 마이클은 결혼했었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재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신고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C가 답이네요. 그렇죠? 헤드는 짱이라는 얘기죠. 뭐 쉽게 해석하면 어떤 household의 짱. 지금 짱 맞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head of household. D는 뭐 당연히 답이 아니고요. surviving spouse. 지금 생존 배우자가 아니죠? 이혼한 거지. 따라서 D는 답이 아닙니다. A와 C는 비교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싱글은 딸린 식구가 없는 납세자가. 그래서 딸린 식구는 부양가족이 얘기하는 겁니다.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딸린 식구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지라는 거.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6번 문제. 제니퍼에게는 쌍둥이가 있대요. 나이는 17살. 뭐 쌍둥이니까 나이는 같겠죠. 그런데 살고 있대요. 그녀와 함께 살고 있네요.
그녀가 제공한대요. 70%. 이게 무슨 얘기죠? 생활비 70% 엄마가 대준다. 뭐 그런 얘기죠. 다음은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6번 문제. 제니퍼에게는 두 쌍둥이가 있대요. 나이는 17살. 쌍둥이니까 나이는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살고 있대요. 그 쌍둥이들이 그녀와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녀가 제공한대요. 70%. 서포트의 70%. 이게 무슨 얘기죠? 쌍둥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의 70% 어머니가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제니퍼, 어머니 제니퍼가 CTC,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이죠. 자녀 세액공제 요건 중에 하나가 나이 요건이 있는데 17살 미만이죠. 17살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만이기 때문에 under죠, under the age of 17. 따라서 답은 C 아니면 D겠네요. 그렇죠? 자, C 보시면 17살이기 때문에 답 나왔네요. 그렇죠? 자, D도 확인해 볼까요? 100%. 그 어머니 제니퍼가 생활비의 100%를 대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몇 퍼센트? 50%. 그렇죠? 50% 이상만 대줘도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는 따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지금은 필요한 만큼만 내 걸로 만들면 됩니다. 뭐 얘기하는 거죠? 나이 요건. 17살 미만, 다시 말해서 16살까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데이빗이 세금 신고지 또 나왔네요. filing status. 쉣. 다음은 13번 문제야. 데이빗. 이 사람의 tax filing status 신고지기 또 나왔네요. 신고지는 싱글이래요. 혼자 산다는 얘기죠. 부양가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딸린 식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12월 31일 현재 24년. 자, 그렇지만 결혼했대요. 언제? 25년 1월 1일에. 신고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24 과세운동의 신고지.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죠.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24년 12월 31일 현재 혼자 살았죠. 따라서 싱글 써야 됩니다. 뭐 다음날 결혼했지만 의미 없죠. 지금 24년 세금 신고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2월 30일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 다음은 16번 문제. 다음 상황 중 어느 상황이 다음은 16번 문제. 다음 중 어느 상황이 허용하느냐,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Head of Household라는 신고지를 여기 보시면 결혼했대요. 결혼했지만 separated. 현재는 별거 중이라는 얘기죠. 별거 중이고 supporting a dependent parent. 부모를 봉양하고 있고 답은 A입니다. 결혼했는데 무슨 head of household라는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결혼했지만 separated 별거 중이죠. 혼자 사는 것이나 다름없죠. 거기에 부양 가족도 있고 부모님 그렇죠. 따라서 A가 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별도로 다룹니다. 자, 지금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혼했어도 따로 살면 배우자와 따로 살면 따로 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head of household라는 신고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신고지가 상당히 유일한 신고지이거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17번. 존. 저 이름은 존인데 미국 시민권자네요. 자, 부양가족이 있네요. 부모님,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지금 living in Mexico, 멕시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질문이네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17번 문제, 존, 이름은 존이고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dependent parent, 부양하는 부모가 있네요. 자,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living in Mexico, 멕시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가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를 as a dependent 부양가족으로. A 볼까요? Yes,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다면, IT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IT는 뭔지 아시죠? 자, IT는 있으면 당연히 세금 신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다루게 되는데, 지금, 뭐 부양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dependent parent라고. 그러니까 부양 요건을 갖췄는데, 함께 살고 있지는 않죠. 지금,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용상. 그런데 부모는 멕시코에 살고 있죠.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가능합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모는 함께 살지 않아도 생활비만 대주면 부양가족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물론 다시 다릅니다. 자, B, C, D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B 보시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비자는 세법이랑 상관이 없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자, C도 확인해 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일정 요건 갖추면 그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도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부모가 그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면 앞에 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부모 같은 경우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만 50% 이상 대준다면. 자, 이걸로 챕터 강의 마치고요. 오늘은 뭐 첫 챕터라서 비교적 내용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다음 챕터부터는 조금 더 내용이 많아질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